기록하는 음모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호주 UFO 비밀 문건은 어디에?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 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언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버트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니,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션.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믿어. 이미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요.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11위 공개합니다. 오. 그렇지. 이번 초자연 현상은 영상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자,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의문의 동그란 빛. 어쩌면 UFO보다 더 신비롭고 더 목격하기 힘든 초자연 현상, 일명 볼 라이트닝 부상 번개입니다. 네?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볼 라이트닝은 심한 뇌우가 발생할 때 일반 번개가 발생할 확률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고요. 우와. 골프공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그리고 주황색, 파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볼 라이트닝은 1638년 영국에서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호주 퀸즐랜드, 2010년 호주 브리즈번, 2012년 중국과 러시아 등 수세기에 걸쳐 목격되어 왔습니다. 근데 볼 라이트닝 번개가 공 모양의 색까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볼 라이트닝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볼 라이트닝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볼 라이트닝이 더 신기한 거는요. 보통 번개가 칠 때는 비릿한 금속 냄새에 비슷한 오존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라질 때 유황 냄새가 났어요. 일반 번개와는 다른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볼 라이트닝은 벽이나 유리를 통과하며 지표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때는 폭발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의 상식을 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이상하다. 이건 뭐 전혀 다른 번개랑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오랜 세월 볼 라이트닝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자기장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플라즈마입니다. 지진파가 충돌할 때 돌에서 방출된 빛일 겁니다. 수많은 추측과 이론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볼 라이트닝이 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등 정확한 원리와 구조는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꽤 발전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네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8위 공개합니다. 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 공화국의 나미부 사막. 이곳의 원주민 킴바족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을 품은 땅속의 용이 숨을 내쉰 숨구멍이요. 마치 누가 컴퍼스로 그린 듯 지름 2m에서 15m에 이르는 수천 개의 원이 있는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입니다. 저게 이거 신기하다. 우리가 그 중동판 나스카 라인 빅서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체불명의 인공 구조물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럼 혹시 누가 만든 거예요? 저거를 아닙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듯 비가 온 뒤 사막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데요. 진짜? 기묘한 건 서클 안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 서클은 그냥 누가 선 그어놓은 것 같이 돼 있네. 무슨 구조물이 있는 게 전혀 아니네요. 와, 근데 저게 풀도 안 잔다는 거 너무 웃긴다. 자, 심지어 이 페어리 서클은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막 누가 뽑진 않았을 거야, 저 사막 한가운데. 페어리 서클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자,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첫 번째 가설, 바로 기후설입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식물이 물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만든 패턴입니다. 2013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요. 건조한 기후 속에서 부족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식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 죽고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기후 때문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게 네. 사막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여러 사막들이 있는데 그렇지. 굳이 이 사막에서만 페어리 서클이 나타난다. 이거 믿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흰개미설. 예, 나미부 사막에 페어리 서클이 있는 곳에 항상 흰 개미가 있었습니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노르베르트 유르겐 교수는요. 흰개미가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식물이 시들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페어리 서클이 발생. 그리고 흰개미가 점차 외부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나가면서 서클이 더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치. 이렇게 말하면. 흰 개미 때문에 집도 무너지고. 개미집도 크고. 네.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왜 하필 원형인지, 왜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2014년 호주 아웃백의 사막에서도 나미부 사막과 유사한 페어리 서클을 발견. 어허. 독일 괴팅엔 대학교의 슈테판 게친 교수가 이를 조사한 결과 흰개미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페어리 서클이 있는 지하에서는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할 만한 흰개미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진짜 용의 손구멍이라는 말이 제일 차라리 설득력 있어 보이죠? 네, 그게 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숨이 뜨거우니까 풀이 안 자란다고. 드넓은 사막의 미스터리 스팟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유럽 우주국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토마스 페스케가 일명 사하라의 랜드마크를 촬영해 SNS에 공개. 우주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인다? 진짜 신기한 게 저게 우주에서 찍었는데 저 사이즈인 거면. 그렇죠. 와, 얼마나 큰 거야. 움푹 팬 원형 형태인데 지름이 무려 약 40km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셈인데요. 워낙에 크다 보니 정작 현재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확인 불가. 자, 사람들은 사하라의 눈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요.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돌던 중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에서 포착. 거대한 사라의 눈,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 진짜 하늘에서 저걸 처음 봤을 때, 저 사진을 처음 전송받아 봤을 때 되게 기괴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원형으로 또 움푹 패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거대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진 흔적 운석. 이렇진 않을까요? 자, 보통
운석의 분화구는요, 중심부가 솟아오른 형태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눈 중심부는 평평한 데다가요, 만약에 운석이 충돌했다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지각 운동 중에 화산도 있잖아요. 화산. 네. 근데 이거 너무 평평한 데잖아요. 그래, 좀 그렇긴 해.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했다면 이 지형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화산 분화구가 있는 지역에 화산암이 발견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는 화산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사막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원형들. 과연 그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6위 공개합니다. 텍사스 만리장성의 비밀. 중국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압도적 면적을 자랑하는 만리장성.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미국 텍사스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텍사스에 만리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무려 170여 년 전인 1852년. 당시 이곳에 살던 주민이 우물을 파던 중 어이? 이 뭐야? 나오라는 물은 없고 이상한 돌만 잔뜩 있잖아. 지하에서 거대한 암벽을 발견. 약 12m 깊이까지 이 뻗어있던 암벽은요, 도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야, 저게 지하에 저렇게 돼 있다고요? 저 정도 되는 시설을 누가 만들었지? 자, 당시 미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대규모의 정교한 암벽은 언론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대화제. 이후 도시의 이름도 암벽을 뜻하는 로겔이 되었고요. 일명 텍사스의 만리장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지질학자들은 이 암벽을 두고 자연적으로 퇴적된 삼제방이라고 주장. 하지만 그렇다고 하긴 암벽엔 수상한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암벽에 정교하게 쌓인 돌들은 대부분 두께 3인치, 길이가 6에서 18인치로 정확성과 규칙성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19세기 주민들에 따르면 암벽을 따라 내려가 보니 문도 있었고 계단과 아치로 된 길이 있었어요. 자, 이는 분명 인공적인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암벽은 무려 최소 20만 년에서 4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 즉, 선사시대 때부터 존재해온 것입니다. 겨우 막 주먹도끼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고 정교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곳 텍사스 어떤 곳입니까? UFO 하면 또 텍사스 아니겠습니까? 맞네. 뭔가 관련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당시 시대 사람들보다 발달한 외계 문명이 저곳에 존재. 이곳에 머물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문명을 이룩했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외계인들도 성을 쌓아요? 오히려 그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쌓는 걸 수도 있죠. 자, 뿐만 아니라 1949년 암벽을 발굴하던 중 4개의 큰 돌에서 상형 문자와 게르만족의 언어인 룬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석, 티타늄, 철 성분의 금속 고리가 발견. 암벽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또 한 번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 때 철기를 가졌다는 거는 오버 하이 테크놀로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문명이랑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어디 갔냐고 그러면 이겼어야지. 자, 이 암벽이 정말 수십만 년 전 인공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들은 그 옛날 왜 이곳에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후련히 떠나버렸을까요? 어쩌면 남겨진 그 문자가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 흔적 19,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바퀴? 뭔가 돌릴 것 같긴 해. 어. 팽이같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난감 프로펠러도 좀 저렇게 생겼거든요. 어. 장난감 헬기에 달린. 자,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요. 그 용도가 아직도 미스터리해서 정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물건입니다. 일명 사부의 원반. 1936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월터 브라이언 에머리가 고대 이집트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사부 왕자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름 약 61cm, 높이 약 10cm. 삼면에는 매우 얇고 구부러지게 조각된 특이한 돌출부가 있습니다. 저게 특이해. 그런데 이 사부의 원반은 흔히 편암이라고 불리는 암석으로 제조됐는데 문제는 이 편암이 매우 깨지기 쉬운 성질로 조각하기 어려운 암석으로 손꼽힌다는 겁니다. 사부 왕자 무덤의 추정 시기는 기원전 약 3000년경. 와,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아주 세밀한 조각 기술 때문에요. 이 사부의 원반은 당시 이집트 왕조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 즉 오파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UFO에서 떨어진 부속품이네. 거의 그렇게 생각되는 누가 거예요. 만들었어요, UFO를? 그럼요. 돌로? 돌 UFO 되게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돌 UFO. 착륙이 안정적이니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이 원반의 용도인데요. 발견 직후 몇몇 학자들은 이를 꽃병이다, 뭐 향로다, 아니에요. 아니 뭐 단순한 장식용품이다, 혹은 뭐 의식용 물품이다 이렇게 추측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요. 수많은 학자가 연구를 거듭했지만 술을 제조할 때 곡물과 뜨거운 물을 고르게 섞고 으깨기 위한 갈퀴의 하나였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과 소통하던 이집트인들이 비행 접시를 본뜬 모형 같은데요. 이게 일리 있다. 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어. 딱 보자마자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그걸 만든 거야. 어. 후세에 알리려고 이런 게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맞지. 신기한 걸 봤다면 공들여 만들만 하죠. 그렇지. 네. 근데 말이야, 그 기원전 3000년이면 저런 거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 왜 없- 없습니다. 기술은 없었다고 저렇게 보는 거죠. 정교하게 말이야. 그게 제일 신기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 설명하기에 그것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근데 가장 오래된 형태 UFO 아닌가요, 저게? 우리가 막 뱉은 얘기 중에 답이 있으면 외계인이 되게 놀래겠네.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여태 아무도 못 맞춘 걸?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전히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부의 원반. 그게 무엇일지는 그 옛날 이집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심해 생물들이 끝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 몰래 끼어든 외계 생명체들도 있지 않을까요? 100% 있죠. 지난 2013년 호주 널라버 평원의 지하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점액. 이 점액에 대해 호주 맥쿼리 대학의 한 교수는요. 이건 지금까지 지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표해 학계에서 충격을 안겼고요. 봤어요. 해당 점액은 외계 점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거 사진 봤어. 한치야? 저게 점액이에요, 생물이에요? 이 외계의 점액이 논란이 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체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타파. 학자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요. 빛이 전혀 없는 동굴 환경에서 무려 수억 년을 생존해 왔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근데 심해 생물들은 그런 거 없어도 살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건 스스로 뭔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뭔가 하여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해는 그게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만 있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 외계 점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미생물 조직으로 후에 커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학자들의 추가 연구 결과 이는 타움 고세균이라 부르는 고세균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외계 점액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아니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은 거야? 수억 년이면 바퀴벌레도 지쳐서 멸종됐을 듯. 한 번 만져보고 싶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니 혹시 진짜 외계인의 비밀 물질 같은 거 아니야? 라는 등 많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 그렇죠. 뭘 먹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 생명체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깨고 빛 한 점 없는 수중 동굴에서 수억 년을 생존하다 발견된 미확인 미생물. 이는 외계 점액이라는 그 별칭처럼 정말 외계인의 흔적이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 흔적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시점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대 유적, 이집트의 피라미드. 당시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 외계인 건축설, 외계인 감독설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미스터리 건축물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집트 피라미드를 갖고 온 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3위겠습니까? 피라미드 가지고 3위를 할까요? 그러니까 놀랍긴 한데 이제는 너무 알려졌다. 피라미드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피라미드에 얽힌 이 미스테리는 아마 두 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자지구에 있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쿠프 왕과 그 후계 파라오 하프레 왕,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가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뭔가 연달아서 만들었다면 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거리감과 각도가 비틀어져 있어. 왜 일직선이 아닐까요? 못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일부러 안 맞춘 거지. 안 맞춘 거죠. 그 이유는요? 어? 글쎄. 틀렸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틀렸대. 이 배치도가 연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별자리야. 마치 우주의 별자리를 땅 위에 구현한 듯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 별과 세 개 피라미드의 배열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층 건물 하나 없던 그 시절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외계 시점에서 만든 것 마냥 별자리 모양을 구현 피라미드가 지어진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설계와 배치를 외계인이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오리온 자리에서 온 외계인들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야,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여기다 하나 그렇지. 해놓자. 고대 이집트에서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풍요와 고대 이집트의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기에 이 가설은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해당 가설도 반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질 당시 별들의 사이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정도의 각이었던 것에 반해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 천체의 움직임을 알고 건설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있었구나. 좀 틀리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절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UFO가 와서 만들었다면 그걸 그렇게 만들 정도인데 저걸 틀리겠다고? 그렇지 않겠 근데 설계, 감리 외계인이 했어. 시공을 사람이 한 거야. 정답인 거예요. 외계인이 다 제대로 설계도를 짜놨는데 시공을 사람이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시합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이유를 딴 데서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피라미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에 정말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외계인이 남긴 지구 리셋의 흔적, 위성 지도에 포착된 외계인들의 거주지. 우리가 가장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 건축물, 보통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 무려 그보다 6,000년 전 앞서서 지어진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9,500년부터 건축되기 시작. 인류 최초의 신전으로 추정되는 göbekli tepe입니다. 이곳은 현재까지 10%만 발굴돼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진짜 큰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göbekli tepe의 초기 유적지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 최대 높이 5.5m T자 형태의 200개 이상의 돌기둥이 20겹으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둥 하나의 무게만 10톤에서 20톤으로 무거운 건 무려 50톤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돌을 운반하고 조각하려면 최소 500명의 노동력이 필요. 그렇다면 이들을 관리할 지배자, 왕이나 신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집권자가 등장한 시기는 농경사회.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은 가족 단위로 동물을 사냥하던 수렵사회였습니다. 즉 매머드가 뛰어놀고 문자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누군가 어떤 집단, 어떤 지배자는
고도화된 석재 가공술과 측량술, 수학 지식까지 철저한 계획하에 수준급 기술을 갖춰 괵베클리 테페를 만들었거나 혹은 이 모든 기술을 전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라는 것도 언제든 깨지기 마련인데 아하. 우리의 지금 현재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거 가지고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초기 유적재가 가장 우수하며 기술이 갈수록 퇴보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둥 일부를 몇 년에 걸쳐 재배치하거나 조각을 부수는 등 누군가 외부에 이 기술들이 알려질 게 두려웠는지 후기로 가면 갈수록 복잡하게 구조를 바꾸고 자취를 훼손하고 지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괵베클리 테페는 고의로 버려진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버린 것이다. 초고대 문명을 일으켰던 외계인들이 리셋한 흔적이다. 우수한 문명을 감추기 위한 일명 지구 리셋서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괵베클리 테페에서 요리용 난로와 쓰레기 구덩이, 돌망치 같은 도구, 저수조와 수로 등을 발굴, 신전이 아니라 대규모 군락지였다는 증거가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발전되고 세련되고 다듬어집니다. 이게 왜 자꾸 이제 거꾸로 계속 가니까. 거꾸로 가니까 의심이 되는 거지 이제. 신기해, 신기해. 외계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리셋의 흔적이라면 완벽히 숨기지 않고 흔적을 남겨둔 이유는 뭘까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외계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 위성 지도에 포착됐습니다. 오 지도에 나왔어? 볼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외계인들이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인간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 해저였습니다. 진짜? 저 타워. 언뜻 보더라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이 아닌 인공적으로 세운 저 구조물 아닙니까? 심지어 높이도요 무려 1.6km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무려 1.6km 높이의 거대 타워를 누군가 태평양 바닷속 한가운데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건 초고도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위성 사진을 공개한 이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심해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모를 만한 태평양 한가운데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다고 하는 알프스나 에베레스트도 산이라는 형태를 띠고 산맥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서 있진 않잖아. 그렇지. 여러 가지 지각작용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건 정말 부러지기 십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성상에서 이 타워와 일직선으로 연결해 닿는 곳이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였습니다. 진짜? 수중 거대 타워와 피라미드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그런 거야? 그런 건가? 아, 그럼 이 피라미드가 외계인이 지었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 있죠. 외계인들이 반대쪽에다 피라미드 지어놓고 툭툭 그 반대쪽에다는 자기네들 집 지어놓고 툭. 저기 있는 심해어들만 알겠죠. 그 진실. 그러니까. 숨어 살기엔 너무 최적화돼 있지. 우리는 못 최적화돼 가거든 저기. 아니 그렇지. 있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위성 지도 속의 타워의 정체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순식간에 지구에 출몰했다가 사라지는 외계인들. 어쩌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심해 그들만의 기지를 세워두고 몰래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는 UFO의 비밀기지? 여러분, 외계인들이 UFO를 숨기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간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이곳이 외계인들의 비밀기지로 최적이지 않을까요? 화산. 연기 엄청 피어오르네. 화산 아니면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어디에 저긴 화산이잖아. 화산 화산입니다. 어. 2023년 1월, 얼마 전이죠. 멕시코 화라산 포포카테페틀에서 찍힌 이 사진. 사진을 찍은 남성 루이스 게라는 연기를 내뿜는 화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뭐야?
저 UFO 아니야? 사진에 UFO가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친구 가르시아는 오늘의 사진, 오전 7시 52분, 포포카테페틀과 달, 그리고 아마 UFO일 것이라며 이 사진을 SNS에 게재했고요. 이후 이 사진은 순식간에 대화제. 그런데 화산에서 찍힌 UFO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UFO가 목격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요. 무려 수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출몰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저기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외계인들은 뜨거운 열에 강할 수 있죠. 그렇지. 사실 이곳은 세계 10대 UFO 스팟 중 하나. 앞서 2022년 10월에도 인근에서 UFO가 목격됐고요. 뿐만 아니라 2020년, 2015년, 2013년 어머. 그야말로 UFO의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화산 아래 UFO의 비밀 기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2023년 5월 또 이 화산에서 UFO가 포착! 비밀 기지설에 불을 지폈는데요. 얼마 전이네? 보이죠? 뭐야, 화산 터지는 거야? 돼. 화산이 터지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애 보이죠? 오, 진짜. 별똥별 아니야? 유성은 꼬리가 약간씩 이제 흔적이 생기잖아. 그게 없네. 그게 없네. 아, 저 화산 터질 때 싹 들어가나 보다, 안 보이게. 그리고 보통은 빛이 나는 게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데 쟤는 저 반대로 들어가잖아. 보통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저긴 되게 초장기로 저기서 지금 뭐 기거하듯이 상주하고 있나 발견됐잖아요. 본데. 집을 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여러분, 이쯤 되면 저희 프리한 식구랑 인터뷰 한번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오, 이건 뭐 실물입니다. 손 같은데 손가락 뼈. 사람 손가락 뼈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길다. 피아노 치면 한 옥탑을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거의 뭐 두 옥탑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영상은 2022년 11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수자 커플이 우연히 이 의문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 뼈라고 볼 수 없는 이것. 5개의 손가락은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 손보다는 훨씬 거대한 크기, 무엇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자, 커플은 이 섬뜩한 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민에 의하면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고래류의 뼈로 추측되긴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 뼈로 추측되기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네. 고래 지느러미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뼈가 유독 긴 데 비해서 이 의문의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뼈의 길이가 비슷하게 길면서 휘어진 형태도 불규칙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모르겠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한 뼈다. 자, 이 의문의 뼈를 본 현지인들 또한 어쩌면 공룡뼈일지도 몰라. 이 너의 손 아니야? 라며 해변에서 발견된 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흔적. 어쩌면 그곳에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의 후예. 그 진실은?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의 후예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은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면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을 리 없다. 자, 이번 특종은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작된 얘기에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외계인의 후예, 교조파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8년 중국의 고고학자 치프테이 박사는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상형 문자가 표시된 716개의 화강암 원반과 의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무덤 속 해골들은 신장 120에서 138cm의 작은 키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져서 사람의 유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맨날 그 SF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외계인 너무 그림 전형적이다. 너무 봤던 외계인이야. 아, 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해독됐다고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해독됐으면 뭐 거기 다 나와 있겠네. 나와 그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자, 원반에 적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 약 12,000년 전 지구상의 외계 우주선이 충돌. 우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살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리고 영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카릴 로빈 에반스는 자신 또한 1947년에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탐험하다 키가 120c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의 후손인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우리는 여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이빗 가몬, 하우스도르프 등에 의해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많은 이들이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의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원반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는 치프테이 박사와 드조파인을 목격했다는 카릴 로빈 에반스 교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 게다가 외계인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원반조차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며 조작된 이야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그렇게 뭐라더니 똑같은 패턴인데? 크로스. 아, 불쾌한. 아니 이거는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야? 새 조작한 영상과 어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 맞아요. 그리고 1995년 중국 언론에서 동쪽 지방에 120명의 드조파인이 생존. 분명 드조파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도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체는 없이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들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동물원 CCTV에 포착된 모모?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에머릴로시의 한 시립동물원. 야심한 새벽, 동물원 바깥에서 철조망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무언가가 동물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인형탈 쓴 사람 아니에요? 인형탈 쓴 약간- 사람이 새벽 1시 25분에 돌아다녀요? 아니 나는 아이고, 야근한 거지. 이 의문의 생명체는 흡사 늑대를 닮은 머리에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생김새만큼이나 기이한 점은요. 동물원 외곽을 서성거렸을 뿐 내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생김새가 이상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동물의 형태가 아니야. 새벽에 불현듯 나타나 이렇게 의문만을 남기고 사라진 생명체. 이 얼마나 미스터리했던지 에머릴로시 당국마저 공식 SNS에 사진과 함께 그 정체에 대해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겼지만요. 전설 속 늑대 인간이 나타났던 게 분명해요. 에이, 늑대 인간 같은 게 어딨어요. 밤 산책 중이던 큰 모자를 쓴 사람이 우연히 찍힌 거 아닐까요? 내 말이 저 말이잖아.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각종 추측만 난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생명체. 알 수 없는 에머릴로의 생명체라는 뜻의 UAO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동물원으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빗발쳤지만요. 그 정체는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각, 동물원의 철조망을 어슬렁거린 미지의 생명체. 그 생명체는 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아이슬란드 모모 판결. 2013년 한 사건을 두고 아이슬란드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해당 공사는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믿는 요정들의 바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판사가 저걸 요정이라는 글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호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당시 아이슬란드에선 알프타네스 반도의 끝부터 가르다바이르까지를 잇는 한 도로의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그 공사를 극구 반대하며 도로 시공업체를 고소. 당장 도로의 공사를 멈추세요. 그곳에 있는 바위는 요정들이 사용하는 교회라고요. 절대 훼손해선 안 됩니다. 해당 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해서 불가피하게 부숴야만 했던 약 3.7m 높이의 바위가 요정들의 교회로 알려진 일명 오페이그 스키르카였던 겁니다. 예전부터 아이슬란드 전통 민화와 동화에는 요정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2007년에 진행됐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아이슬란드인의 무려 62%가 요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데요. 그리고 요정을 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홀드포크라고 부르면서요. 도로를 개발할 때나 건물을 세울 때 늘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요정이 어디에 숨어 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단순한 믿음 때문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저 요정의 바위와 관련된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뭔가를 건들려고 했다가 화가 생긴 거야. 그렇지. 아이슬란드에는 요정이 산다고 믿어지는 바위나 지역이 실제로 곳곳에 있는데요. 과거에 도로 공사 등을 이유로 요정의 바위를 훼손하려고 했을 때 인부들이 원인 모를 통증과 병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실신 이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당시 사람들은 문제의 바위를 훼손할 경우에 요정들의 분노를 사서 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세요. 공사를 극구 반대했고 이에 대법원까지 그 믿음을 존중해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결국 2년 뒤인 2015년 약 84톤에 달하는 요정의 바위를 다른 지역으로 무사히 옮긴 뒤에야 겨우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신비스러운 바위를 마주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곳이 요정들의 보금자리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미지의 생명체. 미스테리한 직사각형 빙산 발견. 위성 지도에 포착된 의문의 생명체 닝겐. 아직도 베일에 쌓인 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미지의 공간 남극. 그런데 2021년 2월 남극에서 또 다른 미지의 생명체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남극은 굉장히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또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뭐 나왔어요 이번엔? 남극의 해역 웨들해의 필크너 론느 빙붕 아래 영국 남극 조사단이 퇴적물 샘플 수집을 위해서 약 900m 두께의 얼음층을 뚫고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카메라에서 돌에 붙어있는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뭐 이렇게 이게 작대기 같은 게 있네. 영국의 남극 조사단은 1957년부터 남극을 수없이 조사했습니다. 남극 전문가인 휴 그리피스 박사조차 이런 곳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거의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양분도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플랑크톤이 있겠네요. 예. 분석 결과 돌에 붙어있던 것의 정체는 미상의 해양동물 개체로 추정. 조사단은 애초에 바닥이 지늘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바위에 부딪히자 1차 당황. 바위 표면에 생존한 고착동물을 발견하자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몇 년간 영양 섭취 없이 생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온도가 영하인 곳에서 생물이 서식하기 매우 어려운데 정말 놀랍습니다. 남극 빙붕 아래 수온은 영하 2도로 매우 낮고요. 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도 불가능합니다. 먹이도 없는 암흑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 생명체들이 살아왔냐는 것이죠. 특히 빙붕 아래에서 바다벼룩, 갑각류 같은 작은 동물들이 소수 목격된 적은 있지만요. 이번처럼 넓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된 적은 전무후무한. 이에 충격에 빠진 학계는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한 것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 정말 특이합니다. 식물이 됐건 뭐 플랑크톤 같은 게 됐건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뭐 뭣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인류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대륙 남극. 대체 남극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십시오. 거인의 흔적을 찾아서. 필리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모모. 자, 우리 한 기자님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거인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취재했던 음팔루지 마을의 거대한 발자국 화석 등 전 세계에서 거인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 전문 기자 그레이엄 핸콕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세운 이집트 문명 이전에 거인족이 다스렸던 초고대 문명이 존재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거인족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인류의 미스터리 유적지들을 설립, 곳곳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성서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어휴, 성서에도요. 성서 나왔네. 창세기 6장 4절에 따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언급. 그리고 성서의 외경인 에녹서에선 네피림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헤르몬산으로 추방당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성소 속 노아의 홍수도 기형적인 유전자로 태어난 네피림을 없애기 위한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속에 네피림의 흔적도 있습니다. 르바임족 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습니다.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 길이가 9규빗이,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구절 속 침대 길이를 환산하면 길이가 4m, 너비는 1m로 일부 고고학자들은 침대의 주인인 옥왕을 거인, 네피림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폭이 1m인 거는 지금 우리 침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저거는 침대 위에 뭔가 장식이 돼 있었던 거라고 봐야지. 아니죠. 거인이 자기의 폭은 우리랑 비슷하게 써도 돼요. 거인이 날씬해요? 날씬하죠. 그리고 길이가 키가 크니까 얘가. 그래서 4m에 자는 겁니다. 되게 좁게 자네. 야, 거인이 이러고 자. 다리만 쭉 뻗는데. 왕인데?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기 층간소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넓혀야지. 얌전하게 잔다고. 아, 그래요? 그게 거인이 되게 수면 습관은 되게 좋았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란 고원엔 중동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길갈 레파임이 위치. 거인의 수레바퀴라는 뜻을 가진 폭 150m짜리 거석 구조물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세웠는지. 미스터리인 이 유적지인지라 일부 고고학자들은 길갈 레파임을 네피림이 세웠으며 과거 이 지역이 오광이 다스리던 땅이었기 때문에 네피림 왕인 오광의 무덤으로도 추측했습니다. 또한 성서 외에도 거인에 대한 흔적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도 인간을 위협하는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는 시테카라 불리는 붉은 머리의 거인족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한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멕시코 전설 속 거인 퀴나메친의 흔적까지. 이렇게 곳곳에는 거인들이 살았다는 무수히 많은 흔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진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룸이잖아,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염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은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탄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고고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물체입니다. 루마니아 클루즈나포카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기원불명이라고 표기돼 전시됐습니다. 이게 왜? 뭐야? 먼저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체가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약 1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20cm, 폭은 12.5, 두께는 7cm고요. 특히 저 오목한 부분, 한눈에 봐도 누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물체의 정확한 용도 파악을 위해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발표.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듯한 이 물체의 주 성분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에요? 아니,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금속에 가까운 건데. 문과인데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니, 이 재련 정도 기술, 다 알죠. 아니, 재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론은 적용을 해도 이 에너지 여론이 없으면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은 인위적인 그거나. 재련 기술이 없어도 네.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루미늄이 형성된 걸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번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입니다. 19세기잖아. 이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포크와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고 생산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6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면은 저기 돌도 안 갈아 쓰던 때인데 무슨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타임캡슐. 이게 어떻게 이리 뭐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아직도 타임캡슐이랑 타임머신 헷갈려. 누가 타임머신 타고 25만 년 전으로 갔다가 실수로 저거 놓고 왔거든요. 던져놓은 거지. 아 번개 자작설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번개 자작. 자작설. 번개 자작.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의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 물질은 지구의 기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UFO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 쪽에 왔었다는 얘기네요.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 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즈나포카의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남기고 간 흔적일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전설의 괴물이 나타났다?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에서 포착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생명체. 뭐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흐느적하게. 팔이 너무 길어. 그죠?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희한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괴생명체 발견에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약간 추파카브라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추파카브라가 포르투갈에 왜 나타나? 아니, 추파카브라는 우리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특히 이제 가축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괴물이었는데 근데 뭐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은 추파카브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유럽입니다. 아하.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도 추파카브라 같은 전설 속 흡혈 괴물이 있긴 합니다. 마법을 통해 흡혈귀가 된 여자 괴물 블루카. 자,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만약 영상 속 괴생명체가 정말 추파카브라나 포르투갈의 흡혈 괴물이라면 그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막 일대에서는 단 한 차례 흡혈 사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전혀 새로운 네. 또 다른 괴생명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막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이곳에 찍힌 미스터리 생명체? 지난주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에서 마지막 원시 대륙으로 불리는 이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두 기자님 기억하십니까? 아, 극지방 아닙니까? 맞아요. 두 개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요. 남극! 아, 그걸 틀리네. 북극! 어디야? 기억이 안 나. 그 평 그거?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후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들만이 거주할 뿐 여전히 신비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남극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지는 남극의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목격담을 토대로 그린 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팔은 사람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네. 손가락 엄청 기네. 이 남극 괴생명체의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요. 2000년대 초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일본의 고래 연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남극에서 신비한 생명체를 발견했다. 외국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30m 크기에 돌고래 머리, 피부가 희고 손가락이 5개였어요. 일본의 남극해양연구원과 고래잡이 선원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졌던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남극에서 목격된 이 생명체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남극과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 일명 남극 닌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복을 쓴 게 아니라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어허.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다는 거. 어.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실제로 남극 닌겐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설 쓴다, 거대 가오리나 빙산의 얼음 조각을 착각했겠지. 그렇지. 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커졌고요. 게다가 일본의 전설 속 인어 요괴 닌교와 비슷하게 묘사돼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이게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거를 캐릭터. 알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추측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잊혀져 갈 즈음 이 사진 한 장으로 남극 닌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바로 2002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G사의 위성지도 서비스에 그것도 남극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포착된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남극 닌겐의 상상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상어 아니야? 그게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네. 되게 그래도 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갑자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약간 태도가 좀 바뀌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생긴 게 없으니까 크고.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호주 의문의 괴생명체.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자연의 위험을 보여주는 나라 호주. 그리고 그 대자연 속에는 캥거루, 코알라, 쿼카 등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말 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호주에서만 나고 자라는 우리가 모르는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자, 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지역의 데인트리 강은 열대우림과 강을 탐험하며 신비한 호주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8월 야생동물 관찰 관광회사를 운영 중이던 데이빗 화이트는 데인트리 강에 서식하는 야생 악어를 찾던 중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세요. 이게 뭐야? 엄청난 물체가 쓱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입 같기도 해요. 그 나는 그죠? 그래서 계속 악어인가 어디가 악어인가. 입이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보면. 입인 거지 이렇게. 생김새를 보아 악어도 고래도 아닌 듯했는데요. 뭐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는 진흙 밖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진흙 속으로 미끄러지며 숨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 해저 괴물 아니야? 네스호의 괴물만큼 무서운 괴 생명체가 나타났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만해요. 저게 저렇게 찍혔으면은 일단 뭐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데인트리강 일대가 야생 악어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 괴 생명체 역시 악어일 수 있다고 주장. 그리고 이 괴 생명체를 발견한 화이트는 진흙에 서식하면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물고기의 일종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물이 아니라 너무 진흙탕 한가운데 그러니까 있는 악어 거야. 전문가도 악어가 아닐 거라고 얘기한 거는 악어는 사실 뭐 강이나 호수에서 그렇죠. 그런 데 살게 마련인데 악어는 아닌 것 저거는 같아요. 진흙에 그냥 구덩이에 쑥 들어간 거잖아. 뭐냐 이거. 그 얘는 이제 진흙 밑에 있다가 뭔가 숨 쉬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 그렇지. 음. 호주에는 뭐 워낙 신기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연구가 안 된, 발견 안 된 새로운 생명체이지 않을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호주 데인트리강 진흙에서 발견된 정체모를 괴 생명체. 혹시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는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두 기자님은 영국하면 떠오르는 괴물이 있습니까? 영국, 영국 영국. 하면은 그 네스호 아니에요, 네스호? 네스호 괴물. 그렇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네스호가 제일 먼저 아하. 떠오르고. 영국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 네스호에 사는 괴 생명체 내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워낙 유명해서 사실, 유명하죠, 저 그림. 저 그림 이렇게 탁 솟아 있는 거. 뭐 사진도 많고 상상도도 많이 봤다는 봤었던 사람도 것 많고. 같아요. 뭐 저 정체를 밝히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저 호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네. 미스터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1900년 초반 네스호에서 관광하던 영국인 부부가 거대한 공룡 같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 수차례 목격되며 미스터리 괴수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명한 내시와 흡사한 괴물이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 템즈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템스강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은 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진짜 많은 데인데. 그렇죠. 아니 잘못 본 거 아니고 진짜 괴물 맞아요? 자,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관광객이 템스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중 직접 촬영한 템즈강의 내시, 괴생명체의 실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뭔가 일롱이잖아요, 저기가. 자, 이 수면 위로 잠시 올라온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생명체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요. 2016년 4월 템즈강의 내시란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 정말 희한하긴 하다. 진짜 저런 게 산다면 그 런던이면 수도인데. 그렇죠. 야, 근데 템즈강에 저렇게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 템즈강에서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불과 한 달 전, 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던 중에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하고 엄청 멀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저 정도 사이즈면 가까이 크기가 보면은 되게 큰가 보네. 아니, 네네. 저기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지 않냐고요. 강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딱 봤을 때 뭐가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냐고. 아하. 자, 런던 한복판 템즈강에 연이어 괴생명체가 등장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템즈강의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템즈강의 내시, 괴물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라며 템즈강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템즈강에서 종종 고래가 발견됐다며 이 괴생명체를 고래로 추측. 괴물이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요. 고래는 난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새로운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 정체가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